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전문가는 명준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편 이후에 또 처음 뵙네요.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오늘도 존 템플턴의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조 레전드 명준우입니다. 그 레전드 지난 이제 개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만에 또 다시 뵙게 되는데요. 예, 오늘 내용들 하나씩 또 이제 보겠습니다. 그 지금 시장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좀 관심이 있고 이렇게 이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연말 연초 넘어서는 금리에 대해서도 별 얘기가 없고요. 또 실적 시즌인데도 비해서 뭐 실적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또 중요하게 등락에 지금 별 작용은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역시 좀 국제 유가 쪽이 되겠죠.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지금 면들이 되겠는데, 국제 유가 관련해서 또 점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에 있어서는 이제 이 레전드에게 듣는다. 지난번 그 이제 작년도 계속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 마지막 강의쯤 이제 11월 10일 정도가 되겠죠. 그때 국제 유가에 대해서 또 1시간 특집 방송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내용은 그 국제 유가 점검에 대한 면들 되어 있고요. 지금 그 11월 10일 같은 경우가 이제 국제 유가가 상당히 좀 수렴하는 위치였죠. 작년도 한 60불대에서 40불대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45불대 전후에서 좀 수렴하던 시점들이 11월 한 10일 정도 됐었고요. 그 시점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국제 유가가 연말 연초로 넘어가면서 이제 상당히 급반등할 것이다,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리포트도 많고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11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레전드에게 듣는다 특집 방송 내용은 이거였죠. 상품 가격 급락 가능성, 그때 원고 그대로인데요. 상품 가격, 유가가 이제 연말 가면서 상당히 급락세, 45불대가 저점이고 바닥인 것 같지만 바닥이기보다는 오히려 40불대가 강하게 깨지고 한 33불 수준까지도 강하게 급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품 가격에 대한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 1시간 방송을 드렸었고요. 그 시점 이 차트에 있어서의 부분들, 그리고 그 시점에 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유들을 또 하나씩 짚어봤었는데요. 그 하락 수혜기형이 이 상당히 눈에 띈다, 특징적이다 하는 얘기들. 국제 유가에 있어서 11월 달 정도 보면은 이제 작년도 연중이죠. 14년도 6월부터 시작된 좀 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 하락 세기의 완성을 이제 만들러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 그러기 위해서는 하락 세기의 하단부인 33불대를 터치하거나 붕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하는 얘기들을 차트에 있어서의 포인트도 드렸고요. 그리고 33불대 밑으로 이제 또 깨지는 가운데에서 하락세기가 완성될 경우에는 완성 시 이후에는 또 유가에 있어서 뚜렷한 호재가 없어도 반등권으로 40불대 넘어서는 반등권으로 올라설 것이다, 그런 얘기들까지도 11월 초에 드렸었습니다. 당시에는 유가가 연말로 가면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고선 여러분들께 제시드린 근거적인 내용들, 뭐 이건 다 그 시점 방송 원고입니다. 11월 초에 방송 원고드리고 현재에 대한 분석은 이제 좀 이따 나오는 또 원고들이 되겠는데요. 당시 보면 미국 원유가 상당히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작년도 연중에 있어서는 상당폭 지금 한 500만 배럴 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면들이 공급 요인에 있어서의 문제를 연말에 또 강하게 만들어낼 것이다 그랬었고요. 또 미국의 정제소 가동률에 있어서 3분기 이후 시점들 있어서는 가동률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면들, WTI 유가는 강하게 빠지는데 빠진 데 비해서 그 미국 정제소 가동률은 상당히 급반등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연말로 가면서 우려점이 될 것이다 했고요. 그 뉴욕의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지속적인 하락세, 이런 면들은 뭐 달러화 강세나 12월 달 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뭐 등등 해왔고 지속 하락하는 그런 면들,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가 상당히 좀 강세 기조들 15년도 연중 흐름 보면은 금 가격은 계속 약세 흐름들 내려가 있는 데 비해서 미국 달러화 지수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면들도 상당히 특징적인 당시의 포인트다 그렇게 봤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상승하는 그런 기조들 속에서 미국의 글로벌 유가가 이제 작년도 이제 연말 11월 10일 이후 이제 12월 달 넘어가면서 강력한 또 급락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레전드 거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께 특집 방송으로 드렸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양상들 11월 10일 이후에 양상들은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다시피 유가가 많이 빠졌고 유가가 빠지는 것이 또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연말과 또 연초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악재 요인으로 또 작용하는 그런 양상들이 됐는데요. 한 40불대 중반 정도, 45불 정도에 수렴하던 유가의 수준들이 이제 11월 중하순, 12월 넘어오는 가운데서 33불, 제가 제시드린 가격 33불은 반드시 찍거나 깨지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33불을 깨고 28불까지도 28.35불까지도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고 28.35불에서는 최근 좀 반등 그리고 다시 반락 다시 반등 이런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면들이 되겠는데요. 이제 2월 달 중순, 3월 달 넘어가는 가운데서는 국제 유가가 다시 28불을 깨고 하회하는 양상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좀 의외의 반등세, 뭐 35불, 37불을 넘어서 40불 이런 식의 반등세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전에 여러분들께 뭐 제시 드렸던 대로 국제유가 현재 주간 차트에 있어서 보면은 하락세기를 뭐 완전히 완성을 했죠. 시점상으로도 그리고 가격상으로도 2014년도 6월달 이후에 하락세기 구간들에 대해서 현재 완전히 지금 하락세기를 완성해 놓고 있는 이런 위치가 되겠는데요. 이런 시점에는 어떻든 차트 요인 갖고도 이 급반등이 어떻든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면들이 되고, 작년도 11월 달에 여러분들께 그려드렸을 때도 요 하락세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락세기 끝자락까지는 또 강력한 급락세가 나타나는 반면에 하락세기가 완성되고 나면은 거기서는 또 의외의 급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현재 그런 지금 시점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 있어서 WTI 주간 차트 있어서 보면은 작년도 여러분들께 그려드렸던 대로라면은 급락세 이후에 수렴 이후에 또 이제 한 40불대 넘어가는 반등세가 나타나야 될 그럴 자리인데, 현재 시점 뭐 제가 판단했을 때도 오히려 이제 30불대를 강하게 깨지고 그런 가운데 하락세기를 만들어 놓은 지금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 2월달 중순 3월달 초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유가에 있어서는 반등, 단기적으로 봤을 땐 급반등이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 지금 국면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뭐 차트 요인은 뭐 하락세기가 완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급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들 그려드린 대로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든 또 이 차트 외적인 요인들에 있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인가 하고선 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보면 반등 모멘텀, 유가가 2월 달 중하순 그리고 3월 달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에 있어서는 일단 수요나 수요 요인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공급에 대한 요인, 기후 요인에 대한 면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수요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뭐 인도나 중국 관련된 면들, 세계의 공장인 그런 국가들이 이제 산업 이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그런 가운데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즉시 뭐 2월달 중하순 3월달 인도나 중국 쪽에서 수요가 갑작스럽게 뭐 촉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시점 뭐 연중으로 가면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좋아지는 가운데서 그럴 여지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2월달 중하순 3월달 초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수요 요인에 큰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감산 요인에 있어서도 현재 오히려 뭐 이란이나 또 국가들 보면은 증산에 대한 증산이 나타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게 주로 이슈인데, 단기적으로 뭐 오페크 쪽이든 어디든 감산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액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2월달 말 3월달 초인데요. 반면에 유가를 또 반등시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요인들은 수요나 감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공급 요인에서의
좀 단기적인 변화 그리고 또 기후 요인에 대한 그런 면들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하나씩 좀 보면은 현재 시추공수 현황들 되겠습니다. 전 세계 그 원유 시추공수 현황들에 대한 지금 도표가 되겠는데 현재 다음 그래프를 지금 보면요. 14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까지 한 전 세계적으로 한 1,609개 시추공이 가동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유가가 또 작년도 연중, 연초 연중 그리고 작년도 또 이제 연말로 넘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유가가 급락하는 가운데서 현재 15년도 말로 보면은 거의 이제 가동률이 한 3분의 1이 안 됩니다. 14년도 10월 달 피크에 1,609개 정도였는데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는 한 540개 정도.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 오히려 기름을 파봐야 파는 비용보다 마진을 얻기보다도 오히려 손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추공들이 생산을 사실 좀 중단해 놓은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지금 작년도 연말까지 전 세계 시추수가 급격하게 감소해 있는 면들, 이런 시점에는 단기적으로 좀 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의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들 속에서도 유가가 또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지금 면들이 되겠는데 현재 보면은 오히려 기후 요인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면들 그리고 역사적인 그 최근 뭐 한 15년 정도 동안의 역사적인 데이터 속에서도 2월 달 말과 3월 달 초중순 여기에 있어서 좀 반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면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좀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상 한파에 대한 면들 우리나라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따뜻했었죠. 12월 달까지도 참 이게 겨울이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양상들 나타나다가 또 1월 달 들어오니까 뭐 거의 한 영하 15도 막 이런 식의 강추위가 또 한 2주 이상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현재 보면 좀 엘니뇨 그래프들 지금 1950년부터 현재 2015년, 16년까지 이어지는 요 엘니뇨 그래프들을 놓고 보면요. 현재 좀 엘니뇨 구간이긴 하죠. 이 빨간색 구간들이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보통 엘니뇨라고 하고요. 파란색 구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반대인 라니냐라고 보는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이 상당 기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엘니뇨 구간들이 되겠는데요. 이 지금 그 다음 지금 자료화면 보면은 그 공급 측면에 있어서 수송 라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이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보면 미국도 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엘니뇨 이후에 뒤늦은 좀 이상 한파의 구간들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지도상에 1월 31일 왼쪽에 1월 31일에 지금 기온 그리고 2월 6일 기준에 또 기온 예측 이런 지금 데이터들 보면은 1월 31일보다 2월 6일 넘으면서 오히려 좀 저쪽에 한대 그래프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양상들 지금 뒤늦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되겠는데요. 지도상에 있어서 그 가운데 중앙에서 조금 위에 하얗게 점으로 지금 찍혀 있는 부분이 쿠싱이라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이 쿠싱 지역이 원유의 집합지, 공급 수송 라인에 있어서 상당히 집합지라고 합니다. 그 집합지 부분이 또 이렇게 한파로 인해 갖고 이제 가동을 멈추게 되고 그런 면들 속에서는 단기적으로 원유 공급들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면들은 또 글로벌 유가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향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올 지금 2월 달 초중순 넘어가는 양상들 속에서도 이 미국의 또 쿠싱 지역 이상 한파 이 부분들이 수송 라인의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로 인해서 2월 달 중순과 3월 달 초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공급 쪽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마침 하락세기의 차트를 만들고 있는 국제유가 차트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좀 급반등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하고선 지금 보여지는 면들이 되어 있고요. 최근 지금 데이터들 있어서도 그동안 2005년이죠. 2005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한 10여 년 정도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2월 달 중하순에서 3월 달 초순으로 넘어오는 동안은 그 유가가 좀 강세 구간이든 유가가 좀 약세 구간이든 또 급반등을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나타납니다. 2005년 이후에 지금 한 10개 정도의 점선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들
놓고 보면 거기가 2월 달 중하순에서 3월 초로 넘어가는 시점들이 되겠는데 항상 보면 그 시점에는 좀 국제유가가 반등세를 맞이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또 이런 뭐 엘니뇨 구간이나 이런 데서는 쿠싱 지역에 있어서의 또 이제 수송 라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겹치는 면들이 되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또 국제유가 차트 자체도 하락세기를 완성해 놓고 있는 그런 지금 위치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월 달 중순에서 3월 초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국제유가가 의외에 또 급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레전드 얘기 듣는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명준우 전문가였습니다. 국제 유가 등 이 상품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봤네요. 존 템플턴의 투자 철학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레전드에게 듣는다까지 해서 오늘 준비된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긴 연휴에 들어가네요. 연휴에 또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